셀프 브랜딩이라는 것은 짜는 일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케터 최명화라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마케터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케터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파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브랜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향후 40년 아니면 그보다 더 긴 시간, 50년, 60년 동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할 나의 경쟁력의 고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은 나라는 브랜드의 각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어떤 태도 그리고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셀프 브랜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그런 건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브랜드야? 그것은 무슨 셀럽이 나를 좀 더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돈을 벌려고 사업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셀프 브랜딩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에 대해서 전략을 짜는 일이고요. 그것이 굉장히 긴 시간을 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 없이 그리고 어떤 전략적인 전술이 없이 가는 거와 그것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전술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차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굉장히 내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외부적으로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해야 돼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내면적으로 내가 가져야 될 어떤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나의 행복, 나의 자존감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굉장히 강한 컴플렉스에 저희가 많이 시달려요. 그러니까 강해야 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해야 돼. 의지가 있어야 돼. 아침형 인간이 돼야지. 굉장히 부지런해야지. 저 시험은 꼭 통과를 해야지. 이번 승진에서 난 절대 밀려나면 안 되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희가 그렇게 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도 되게 귀도 얇고 마음도 여리고 의지박약하고 그러면은 이 긴 게임을 가는 것을 그런 의지로만 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전략은 이렇게 약한 나를, 그렇게 여러 모습을 갖고 있는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마음의 쿠션을 두면서 오히려 그것을 제가 갈 수 있는 전술의 기본적인 강점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 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때는 회사를 다니면서 저를 증명한다는 것에 너무 시달렸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죠.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회사를 다닐 때 얘긴데요. 저희 팀에서 기획했던 냉장고가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큰 히트를 쳤어요. 되게 우쭐했죠. 역시 나는 정말 능력이 좋아. 나는 좋은 리더야.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영업회의 시간이었는데 저희 팀에서 만들었던 자료가 완전히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어떤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또 그럴 때는 내가 거절됐다는 생각에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한마디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많은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성공도 그 거절도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의 상황 그리고 그때의 일, 그렇기 때문에 나와 어떤 상황을 분리해 놓고 나와 어떤 일을 분리해 놓고 여러분들은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증명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오히려 기가 죽어서 외면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팩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갔을 때 저희가 이 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약하죠. 제 자신도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요. 이러한 감정 가행은 결국은 스스로에 대한 칼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주 들여다 봐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최근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야,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냐? 딴 사람 소개시켜줄게. 이거 진짜 나쁜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쉽게 극복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아픔을 들여다봐 주시고 진짜 너 힘들구나. 너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이 정말 너의 마음속에 상처가 됐었지. 이렇게 나의 감정은 충분히 인정해줘야 비로소 물러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덮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약한 지점에 놓였을 때, 우리 상황이 나빠졌을 땐 그 감정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저 자신한테 속삭여요. 야, 너 별거 아니야. 이쯤에서 포기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찌꺼기를 남기지 않게끔 충분히 인정해주고 늘 돌보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고 내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납니다, 결국은. 외부로 자꾸 근데 이 시선이 향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외부적인 일을 많이 하니까 늘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다른 회사와 비교하게 되고 와, 저거는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지? 맨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때는 이런 것이 저 머릿속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4시간 온통 남 생각. 이 안에 저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적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저희의 자존감이라든지 저희의 힘이라는 것은 내 내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내 스스로가 나와 얼만큼 사이가 좋은지, 얼만큼 화해되어 있는지, 내 스스로가 나를 얼만큼 잘 아는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나의 모든 관심을 내 스스로한테 돌려야 하는데요. 제가 컨설팅 회사에 있을 때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컨설팅 회사를 다녔었는데 들어가니까 진짜 경쟁도 정말 치열하죠. 저도 되게 좋은 학교 나와서 나 잘났다 하고 들어갔었는데 어머, 가보니까 다들 너무나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면 콩글리시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위축이 돼서 팀 회의 때 제가 의도치 않게 벙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벙어리가 되면서는 저는 그 회사를 너무 다니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더 팀장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팀장한테 더 잘 보이지?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한테 더 잘 보이지? 이럴수록 근데 일은 점점 더 꼬여가고 저는 입이 더 안 떨어져요. 어쩌다가 말을 했는데 콩글리시가 푹 튀어나올까 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잘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회사는 1년에 2번 모든 컨설턴트를 평가해서 정말 잘랐거든요. 그런데 나는 정말 다니고 싶지만 잘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2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내가 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팀장이나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우리 파트너들한테 제가 더 이상 잘 보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팀 회의 때 I don't think so 막 이러면서 막 콩글리시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변화는 이제 잘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제가 막 혼자 야근을 하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어떻게 하든지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잘 보이려고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거를 막 이렇게 허둥지둥 메꾸는 것에 제가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저의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서 내 콘텐츠를 내가 쌓을 거야 라는 것으로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시간에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콘텐츠가 늘어나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알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로서는 벼랑 끝에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 거였지만 그 이후로 저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외부로 자꾸 향하는 제 시선을 내부로 자꾸 돌렸습니다. 정말 팀장 꼴보기 싫어. 팀장이 꼴보기 싫은 게 아니죠. 그것은 어떤 제 내부적인 어떤 갈등에서 그리고 제가 내부적으로 더 채워야 되는 컨텐츠에서 그 해답을 얻고자 했던 것 이것이 저한테는 나에게만 집중하는 주의라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제가 붙들고 가고 있는 저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경쟁은 여러분 나하고만 하는 겁니다. 경쟁을 동료랑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이미 출발점에서부터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쟁은 어제의 나, 3년 전의 나 하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열등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열등감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마케팅을 공부를 하는데 제 학부가 불어불문학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불어불문학. 좀 이상하잖아요. 불문학 공부한 친구가 미국에 가서 무슨 마케팅을 한다고. 프랑스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뭐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인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경영학을 공부했던 그 친구들보다 어쩌면은 전략적인 각이 굉장히 색다르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열등감이라는 거는요. 어떤 트레이드 오프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어떤 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고 그냥 내가 가지지 않은 결핍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키가 좀 더 컸으면,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더라면, 우리 부모가 부자였더라면. 그런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이면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는 내가 가진 어떤 어두운 부석, 열등감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차별적인 부분에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나 자신과 조금 더 화해한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자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나라는 보물섬을 하나하나 세세히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내 스스로에게 모으고 오늘도 자뻑일기 꼭 쓰세요. 야, 아까 어떤 훈련했는데 거기서 진짜 이런 순발력 보이고 옆 사람 도와준 나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면서 글로벌 시민 의식이 투철한 사람인가 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꾸 칭찬을 해야 나는 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한테 에너지를 꼭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더더욱이나 컨텐츠가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요. 컨텐츠가 없는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던 자기 사업을 하던 상관없이 나라는 컨텐츠는 이제 여러분은 직업이 하나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40-50년을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직업이 하나일 수밖에 있겠습니까? 동시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부캐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그 안에서 가면 쓰고 또 다른 내 모습으로 뛰어놀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세상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 안에서는 제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성별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컨텐츠에 대한 공부를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즐거운 여정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공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 방법론에 대한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도 식당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화장품을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 능력의 핵심은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방법 쪽에서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론은 맥킨지의 7스텝 방법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컨설턴트들이 그걸 어떻게 접근하지라는 부분을 배우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일단 여러분의 무기로 장착이 되시잖아요. 세상에 겁나는 일이 없어요. 내 사업을 하든 내 장사를 하든 아니면은 기업에 들어가든 아니면 내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하실 때도 7스텝에 따라서 딱 그 문제를 접근하시는 거예요. 문제 딱 정의하고 이슈트리 딱 그리고 우선순위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장단점 분석 딱 하고 거기에서 딱 제안 몇 개 딱 고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레코멘데이션까지 끌고 나가는 것.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공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첫 번째 공부가 되겠고요. 또한 여러분이 정말 계속해서 해야 될 공부는 내가 평생 가져가야 될 나의 컨텐츠를 쌓는 일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나만의 라이브러리라는 형식으로 쌓고 있어요. 근데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근사한 서재를 만들어놨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서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보는 게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에 보면은 진짜 좋은 컨텐츠들이 많아요. 기사도 있고 논문들도 있고 때로는 동영상들도 있고 저는 그럼 그것을 그냥 보고 하하하 웃고 지나가지가 않고 그것을 딱딱 제가 혼자 하는 밴드에다 다 옮겨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한 줄짜리 제 평을 적죠. 요 아티클은 뭐에 대한 거야? 그럼 그게 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기업에서 저희 회사에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어떤 강의를 준비해야 되거나 할 때면 그 밴드에 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가 모아놨던 거를 한번 쫙 읽으면은 각이 잡히고 그것이 저의 가설이고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습관 그냥 스치지 마세요. 콘텐츠가 너무 지천이니까 나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 그것은 시간이고 노력이고 동시에 돈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늘 내가 스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편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놓는다. 여러분의 어떤 밴드의 제목은 저보다는 훨씬 더 재밌고
크리에이티브 할 것 같아요. 저는 다소 지루하지만 그런 부분의 것이 나의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1단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과 부딪히는 것을 자꾸 습관화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가장 편한 건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도 만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뭐 따로 설명할 것도 없고 이심전심 서로 마음도 되게 잘 통하고 웃는 포인트도 같고, 그런데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만 모이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생각을 교환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는 되게 생각이 고여 있는 사람?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별로 뭐 저 친구 생각은 별로 안 궁금해. 흥미롭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의 어떤 생각이 새로운 각도에서 도전되고 그리고 그것이 변할 수 있도록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한 30% 정도는 늘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후배들이 지금은 저의 멘토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렇듯 어떤 새로움을 늘 부딪히는 것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새로움을 부딪힐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독서 플랫폼에서부터 같이 관심사를 얘기하는 플랫폼까지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떤 나만의 컨텐츠를 발굴하고 키우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습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그냥 좋아하는데 혼자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확장을 하면서 행동으로 옮겨가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브런치 같은 플랫폼에 글 막 두세 줄 정도 올리는 것에서 출발을 했다가, 그것이 어떤 제 후배의 경우에는 그것이 그냥 출판사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어떤 작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뭐 남의 집 프로젝트 이런 플랫폼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다가 급기야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도 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본캐는 있죠. 그러면서도 또한 부캐로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재능이 어디 있지? 라는 부분을 자꾸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미래의 나의 컨텐츠로 나의 어떤 가치를 옮기는 것에 굉장히 한 스텝 한 스텝으로서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건 되게 막 거창해야 되는데 난 그럴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파일로팅 해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또 실수도 해보고요, 실패도 해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동한테, 그러니까 우리의 컨텐츠를 이루기 위한 행동에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뜻을 먼저 막 세우라 그래요. 막 그냥 네 열정이 뭐야? 막 뜻을 세워. 그러면 길은 열린다. 열심히 하면. 막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무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무조건 열정을 발쳐라, 젊음이란 그런 것이다, 이런 말 정말 싫어합니다. 하면 된다라는 그 패러다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되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된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저걸 하고 싶어 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이 정말 내가 열정이 있는 것인지, 내 능력이 거기 부합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에 시장에 대한 기회도 계속 있는 것인지 나를 탐색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어떤 나만의 어떤 판단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다고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직 모르겠어, 나는 정말 내가 평생 할 일이 뭔지 아직도 깜깜해, 나는 도대체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아직 잘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굉장히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초조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알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보물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또 발견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떠한 나이가 듦에 따라서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서 또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탐험하기 위해서는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한다고 탐험이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그런 행동들로 자꾸 나를 발견하고 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길을 통해서 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어느 순간 뜻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뭘 모르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긴 게임이고 여러 개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사업이나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부분은 굉장히 작은 실패도 있을 것이고요, 큰 실패도 있을 것이고요. 저 자신도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막 그냥 굉장히 반듯한 길만 갖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오르막 내리막이 정말 많았고, 이제는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히 끝이야 라는 생각을 한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뭐 굳은 의지로 관철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을 하면서 약한 부분은 약한 부분대로 그냥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가면서 내 뜻을 봤던 것,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도 저를 일하게 만들고 있는 정말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 긴 게임을 가는 것에 꼭 가져가야 돼. 그래서 그 긴 여정을 갈 때 나는 마케터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세웠던 뜻이 아니라 그 길 속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저의 아이덴티티고 저의 브랜드고 지금 현재 저의 길이 그리고 저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었다가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회사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정말 길고 재미있는 여정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미는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긴장돼서 어떤 의지로만 어떤 경쟁적인 모습으로만 갔을 때는 전혀 그 길을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좀 느슨하게 좀 여유롭게 내 자신이 약하다는 거는 자꾸만 들여다봐주면서 아이고 찌질거리는데 요거는 이렇게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달래가면서 이 여정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꾸준히 해가면서 그렇게 쌓아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훨씬 더 멋진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식물의 아름다움과 지혜의 잎들이 들려주는 위로와 응원, 식물학자의 노트. 식물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다양한 그림과 이야기로 만나는 책. 식물의 씨앗부터 열매까지 각각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는 식물 백과사전 이야기. 무심코 지나친 식물의 담대하고 고귀한 여정을 담은 책, 식물학자의 노트입니다. 뇌가 당신에 관해 말할 수 있는 7과 2분의 1가지 진실,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21세기 뇌에 관한 이야기를 단 한 권에 담았는데요. 우리 뇌가 생각을 위한 기관이 아닌 생존을 위한 에너지 조정 기관이라는 관점을 보여준 책. 최신 뇌과학 지식을 엿보고 진화학과 뇌과학의 역사를 탐구해보는 책.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입니다. 친화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다정함을 무기로 삼아 번성해온 호모사피엔스의 진화와 미래. 다정한 것의 생존 이유와 더 나은 인류를 위한 해법. 인간의 근원이 다정함에 있다는 믿음을 과학적 논리로 풀어낸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표현해야 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자소서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접근하는 그러한 개인들이에요. 이게 브랜드로 봤을 때는 나는 뭐든지 다 잘해라는 브랜드는 시장에서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표현할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둬야 될 거는 스토리. 근데 그 스토리는 굉장히 하나의 집중된 가치를 가진 어떤 일관된 스토리라는 부분을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요.